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수상레저기구 검사 등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있었죠. 자, 뭐 있습니까? 자, 고모, 수, 스.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나? 자,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 규모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고무보트고요. 자, 모터보트고요. 이건 이제 세일링 요트고요. 이건 수상 오토바이죠. 모두 이제 동력입니다. 고무보트 같은 경우 이 법에 이제 적용을 받으려면 30마력 이상이 되는 있습니다. 자, 그 작은 것들은 취급하지 않아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는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톤을 규모로 하죠. 자, 20톤 미만인 경우에 20톤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는 선박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선생님 왜 얘는 마력이고 얘는 이제 톤입니까? 고무보트는 물렁물렁하잖아. 애초에 고정된 형태가 아니잖아요. 모터보트나 이제 세일링 요트 같은 경우는 고체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두 개 이제 그 산정 기준이 다르다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적용을 받지 않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우선 수상 오토바이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제 무조건 적용 대상입니다. 다른 규모가 없어요. 15톤인 모터보트 20톤 미만이니까 적용받겠고 추진 기간이 40마력이다. 40마력은 30마력 이상이니까 적용받겠죠. 그리고 내려와서 밑에 29톤인 세일링 요트 당연히 20톤 이상이니까 그때부터 다른 법 넘어와서 선박법에 적용받겠죠. 자, 이번 문제는 수험생들이 선생님 어려웠어요 하는 문제 중에 한 문제였습니다. 어려웠어요 하는 문제 중에 한 문제였다. 자, 왜 그랬냐? 법령에 있는 내용을 약간 이제 응용해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다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기서의 선장은 밑줄 안전관리 종사에 해당된다. 안전관리 종사자란 선박에서 이제 그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말합니다. 누가 있겠어요? 선장,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회원, 당연히 승무원들이 맡고 있겠죠. 자, 여기다가 추가해서 운항 관리자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개가 바로 안전관리 종사자 되겠다. 틀린 내용 없고요. 따라서 밑에 이제 니은에 목포항과 제주항 사이를 다닌다. 자,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내죠. 내항. 그리고 이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가 있다. 정기입니까? 부정기입니까? 정기죠. 그럼 내항 정기란다. 내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은 외항 뭐야? 이거 들렸잖아. 니은 선지 정말 쉬운 선지예요. 자, 따라서 밑에 이제 디귿에 내항 여객 운송 사업자는 자, 밑줄 여객선 이력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여튼 내항이 되면 그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하나씩은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력 관리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디귿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자, 여객선 이력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대상 선박이 어떤 선박인가 알아야 되고요. 리을에 해운 중개업, 중개업을 하는 자는 자, 해양수산부 장관 체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 체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지금 자, 두 가지 법에 나오는 자, 해운법과 항만 운송사업 운송사업법에 나오는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자, 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가 구분하라고 했죠. 우선 기본적으로 다 뭐야? 사업은 대부분 등록이야. 그 중에서도 하나는 자, 면허사업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자, 면허사업이고 하나는 신고사업이었어요. 면허사업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여객운송사업이에요. 자, 여객운송사업은 아무나 못합니다. 면허를 받아야 돼.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등록사업. 그리고 이제 신고만 하면 된다. 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자, 선영품 공급업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자, 마트를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이 아, 선박에도 물건을 납품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라고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된다. 알았나? 그러면 허가가 당연히 아니겠죠. 내려서 밑에 이제 3번에 다음 중 이제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쭉 봐. 숫자 있나 없나? 없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돼? 주어 보고 그다음에 뭐 행정행위 보고 그 다음에도 마지막에 안 보이면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1번에 그다음에 해양경찰서장은 질서유지역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자, 이런 수역 등 자, 보호 수역을 순찰하게 해야 된다. 두 군데 동그라미. 자, 서장과 하여야 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임무는 해야 될 것들은요. 그 의무로 명시돼 많아요.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 근데 국민들한테 이제 주로 명하는 것들 있죠. 주로 이제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 것들이 더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알았나?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자, 공무원들에게 수역 등 항로 보호 수역을 순찰하게 해야 한다. 좀 더 합리적이겠죠. 할 수 있다보다는 국민들한테 명령 강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알았나? 이거 본인들의 그냥 오리지널 임무야. 본인들 오리지널 임무는 해야 한다가 좀 더 비중이 많다. 2번에 자,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서장은 항로에서 선박을 방치한 자에게 이동 인양을 밑줄 명할 수가 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입니다.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것은요. 뭐가 더 비율적으로 많다? 할 수
있다가 좀 더 비율 좀 많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크게 틀린 내용 없을 것이고. 자, 한 번에 해양경찰서장은 항로에서 이렇게 이제 점거를 하고 있는 선박들에게 스스로 이제 해산할 걸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가 있다. 2번하고 3번은 취지가 똑같습니다. 알았죠? 자, 마지막에 4번. 해양경찰서장은 교통안전 특정 해역으로 이제 항행하려는 경우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한다면 선장에게 항로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워딩과는 좀 다르죠. 권고가 아니고 이제 마찬가지로 명할 수가 있다가 돼야 됩니다. 알았나? 그래서 뭔가 달라진다. 출제진이 뭐 잘 낸 문제는 맞아요. 자, 왜냐면 1번에서 페이크를 한번 줬어요. 1번에서. 뭐 2번, 3번은 끝에 이제 끝자락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두 가지 공통점을 줬고 1번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똑같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4번이 답이 되겠는데 자, 수험생들 좀 속이기 위해서 1번에서 페이크를 준 건 맞다. 알았죠? 일단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령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박 입출항법에 따른 항법에 관한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인천항에 입항 중인 석유 제품 운반선은 인천항 나오니까 애들이 여기서부터 헷갈린 거야. 선박 입출항법이죠. 맞나? 선박 입출항법은 무슨 항? 무역항에 관한 규정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인천항이 무역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가 애초에 성립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를 무역항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출제할 수가 없어. 사실은. 알았나? 인천항을 그냥 뭘로 간주해? 무역항으로 간주하면 돼요. 근데 무역항이 아닌 항을 선지에 넣었다. 그러면 아예 선박 입출항법이 아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너무 고운 거죠. 그래서 우선 인천항을 뭘로 간주하고 무역항으로 간주하고 보면 돼요. 무역항에 입항 중인 석유 제품 운반선은 항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행 중인 컨테이너선과 나란히 항해선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박 입출항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나란히 항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역항에 들어가는 길목은 애초에 좁아요. 항로가 좁단 말이야. 한 척씩 원 바이 원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요 규정도 엄청 심플해요. 여러분들 엄청 심플하게 배웠어. 항로에서 나란히 항행할 수 없다. 초월할 수도 없는데 근데 이제 다만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하게 초월할 수 있으면 초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그렇죠? 심플하게 배웠는데 이거 글자 몇 글자 달라졌다라고 해서 바뀐 건 없어 사실은. 시험장에서 수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내용들과 좀 다르니까 문자일이 다르니까 당황할 수는 있다. 알았냐? 근데 이제 어려울 거 없다. 니은에 모든 선박은 항로에서 밑줄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봤던 내용에서요.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에도 어떠한 경우에도라고 하는 표현이 법령에서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니라고 했다. 자, 어색한 표현이야.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선박을 초월해서 안 된다 되어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렸죠. 원칙은 초월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안전하게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초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초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초월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니은이 틀렸고요. 이거 울산항의 수상구역에서 이거는 사실 두 번 거 문제입니다. 두 번 거 문제. 자, 울산항 뭘로 보면 돼요? 자, 무역항으로 보면 돼.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구비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시를 넣습니다. 위험화물 운반선의 진로를 피해야 된다가 바로 이제 법령에 규정된 바예요. 근데 바로 뭐라 되어 있냐면 단소장이 붙었는데요. 자, 구비선은 제외한다. 급유선은 사실 위험화물 운반선은 맞는데 왜 그러냐면 무역항이야. 이게 이제 위험화물 운반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험화물 운반선은 화물선으로서 위험화물을 들고 여기에 무역항에 입항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온 그런 화물선을 칭합니다. 급유선도 사실은 급유선 여러분들이 처음 접한 분도 있죠. 급유선의 역할은 뭐냐면 다른 선박이 이제 호스 연결해 가지고 자, 선박 기름 있죠. 연료를 공급해준 선박이 바로 급유선인데 급유선은 화물선의 목적으로 이제 요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요 항내에서 그냥 영업하는 영업 화물선이에요. 알겠나? 급유선의 역할은 기름을 싣고 이 항구에 들어왔다기보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요 항구 내에서 계속 주구장창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선박에 기름을 채워주는 그런 주유소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 급유선 같은 경우는 이 항구에 정말 익숙한 선박이었죠. 맞나? 자, 이 법을 취지를 잘 이해해봐. 자, 선박 입출항법을 왜 제정했습니까? 무역항에 들어오는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자, 외항선이 많고 외항선은 곧 우리 항구에 처음 들어온 선박도 많고 또는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가끔 들어온 선박도 많죠. 근데 처음 들어온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법 설명할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자, 초행길이 힘들듯이 처음에 들어오는 선박들이 들어올 때 어렵다. 선박들 즉 항로에 다니는 일반 화물선들의 진로를 좀 피해줘야 된다. 자, 그런 취지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선 피항선 규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선 피항선도 기억나죠? 자, 우선 피항선은 이제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요 항로가 있는데 항로는 주로 이제 누굴 위해서 다닌 것이다? 화물선들이 다녀야 될 길이다. 우선 피항선은 요 조그마한 선박들이고 요 조그마한 선박들은 항로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다닐 수가 있으니까 요 외항선의 진로를 피해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선 피항선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급유선 항 내에서만 거기 움직이죠. 항 내에서만 어떤 목적으로? 다른 선박에 기름을 넣어줄 목적으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 놈들입니다. 맞나? 그럼 요 항구의 지리적 사정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겠죠. 맞나? 그러면 얘는 얘를 위해서 양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예를 보겠습니다. 대서양의 수양구역 등에서 통선 동남이 우선 피항선 말씀드렸는데요. 퉁쳐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작은 선박들. 그러니까 이제 통선을 우리가 이제 법률의 규정상 정확히 따져 들어가 보자면,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선 피항선에는 두 문자 누구 있습니까? 항, 해, 부, 노예 20톤 미만의 선박. 자, 항만 운송 사업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선박. 맞나? 자, 두 번째 이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법에 따라서 요 항만 내에서 뭐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런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맞나? 세 번째, 부선, 노도선, 예선, 이 또 미만의 선박까지 사이즈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 항내만 주구장창 다니는 선박들입니다. 맞나? 그렇죠. 사이즈도 작고 항내만 주구장창 다니는 선박들은 어떤 선박들을 양보해야 돼요? 항로를. 외항선들한테 이렇게 항로를 양보해야 된다니까? 알겠나? 그게 이 법의 가장 큰 취지야. 알았죠? 자, 이 통선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법령으로 따져가 보면 항만 운송 사업법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선박에 들어갑니다. 통선은. 통선의 역할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문서 있거든요. 문서. 선박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이 항구 그 바깥쪽에 이렇게 닷을 놓고 있는 선박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박들의 이제 요 조그마한 보트에 태워가지고 문서를 전달해 준다든지 또는 사람을 태워 나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통선이에요. 사이즈 크나 작나? 작아요. 느낌만 봐도 뭔가 통통배 느낌이 안 나나? 사이즈가 작은 선박이라니까. 그냥 이런 문제는 센스로 여러분들 좀 다가갈 좀 필요도 있어요. 통선 봤을 때 뭔가 큰 사이즈는 좀 아니겠구나. 내가 배웠던 선박들의 이제 뭐 여객선도 있고, 다음에 상선도 있고, 다음에 이제 어선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들어보지 못한 선박이다. 그러면 사이즈가 작은 선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선박 종류가 많잖아. 자, 위험 함부 운반선, 또는 뭐 급유선, 뭐 흑수제약선. 자, 이런 선박들 들어봤는데 뭔가 안 들어봤죠. 통선 한 번쯤 안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선박들은 사실 법률로 따지면 여기 들어간다. 알았죠?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우선 피항선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보면, 자, 통선 우선 피항선이죠. 자, 우선 피항선은 항로를 항행하는 컨테이너 선박 어떤 선박이야? 외항선이죠. 자, 외항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알겠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부터 리을까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항로에서 주로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항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행 중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워딩 그대로 배웠던 그냥 오리지널 그 내용이야. 두 번째, 자,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을 추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니은은 확실히 틀린 것이다. 이곳에 자, 울산안의 수항구역대에서 자,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해하는 자, 급유선. 자, 급유선은 위험한 운반선인데 여기서는 법령에서 제외야. 왜? 급유선은 여기 항내만 주구장창 다니는 자, 이 지리를 잘 아는 선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뺀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진로를 방해해서 안 된다. 자, 릴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우선 피항선은 일반 선박,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까지. 자, 정확히 구분 좀 해줘라. 자,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자, 면허 시험은 자, 필기와 실기로만 구성하고 있죠. 그죠? 면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다른 면허. 자, 무슨 법에 따른 선박직원법에 따른 면허. 세 가지 요건이 있었나? 필기, 실기, 면접인데 요 실기는 뭘로? 승무기관으로 산정하고 있죠. 3번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은 자, 유도선법에 따른 자, 유도선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밑줄 경우에도 내가 이거 어색한 표현이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껏 봐왔던 무슨 경우에도가 틀린 선지가 많았습니까? 맞는 선지가 많았습니까? 대부분 틀린 선지였죠. 항상 의심을 좀 해봐라. 그렇죠. 4번에 조정면허는 자, 일반 면허와 그다음에 요트 면허로 구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옳은 내용이 되겠다. 일반 면허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죠? 6번은 패스하고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나 항목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자, 수상구조법에 따른 이제 그 사고를 구분하는 해양 사고냐 전환 사고냐 구분했죠. 그 내용이 또 활용되어서 여기서 출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출제는 하나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졌지만 출제됐던 내용이 또 출제가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8번 문제. 자, 나머지 선지는 다 뻔하게 출제를 했어요. 1번 선지, 2번 선지도 뭐 3개월, 4번 선지도 뭐 12m, 2m, 자, 3번 선지도 뭐 시계 1km인데 이제 이게 이제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육상이냐 해상이냐. 예전에 이제 승진 문제에서 한두 번 좀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실제 기출에 출제된 것은 거의 뭐 이번이 처음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자, 9번에 자, 선박안전법의 이제 적용 대상이 가장 옳은 것은 우선 적용제부터 봅시다. 적용제는 선박안전법이야. 무슨 법입니까? 선박의 검사와 관련된 법이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군경함정은 이 법에 따라서 검사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노도서는 어느 법률을 가든 거의 제외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무슨 법에 따라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어선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 되겠다. 그 외를 치우면 되겠죠.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에 연안활동 운영자 그리고 이제 관리요원은 동그라미 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밑줄 받아야 한다. 자, 1번 선지에서 가장 크게 바꿀 만한 내용은요. 자, 누가 실시하는가? 안전교육을 누가 실시하는가? 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 뭐 서장 또는 뭐 해양수산부 장관 주로 이제 주어들이 이렇게 나올 건데요.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청장 구분한 내용은 정말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려하는 게 해양경찰 청장과 서장과 관련된 내용 전국적으로 공통된 내용이다. 청장 권한. 자, 지역이다. 지역적이다. 뭐 지역 안전관리다. 뭐 지역이다. 지역 통제다. 이런 것들 있죠. 지역 교통 통제다. 뭐 지역의 안전관리다. 자, 이런 내용들은 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에 안전교육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공통되고 똑같은 내용들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여러분들 그 수상구조법 지금 이제 무슨 법이 연안사고예방법이지만 자, 수상구조법상에 수상구조사 여러분들 그 교육 기억납니까? 수상구조사 교육도 누가 실시했죠?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했었죠. 이것도 이제 수상구조사도 이제 2년마다 받았습니까? 2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받아야 했던 게 바로 수상구조사 이제 교육이었죠. 자, 기억나나? 그죠? 그래서 그거와 이제 비슷한 맥락을 생각하면 돼요. 자, 따라서 밑에 2번에 틀릴 내용이 자, 이수한 날부터 5년이냐. 자, 13번도 신규 종사자의 12개월부터 이제 1회냐. 지정 취소하거나 12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할 수 있다 했는데요. 1번 말고는 나머지 선지에 모두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의심해봐라.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1번 말고는 다 틀렸다.